많은 경우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 무죄, 일부 무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4월에 있었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저희 의뢰인인 피고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그러니까 이제 코인 리딩방을 했던 것으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그 다음에 사기, 이렇게 네 가지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은 원래 어떻게 보면 같이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 의뢰인이 다른 큰 조직 내에서 팀장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팀에서 나와서 별도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두 번째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그리고 사기 이렇게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8년이 선고되었죠. 1심을 진행했던 변호사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조직 자체가 이제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단체, 즉 범단무죄 주장을 한 것이죠. 많이들 주장하잖아요. 범단무죄 주장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공무원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이제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1심 8년 나온 사안을 진행해 가지고요. 5년 6개월로 감형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똑같이 그대로 주장한다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1심에서 제가 무죄 주장했는데요. 무죄 주장 안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심에서도 한 번 더 무죄 주장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억울한 심정 그대로 가져가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심에서. 근데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을 때 그 무죄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다면 2심에서 그 무죄 주장을 그대로 해야 될지 또는 인정으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합의라도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증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한 번 더 하면은 그대로 결과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재판은 인생을 걸고 하는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억울함이나 이런 감정보다는 냉정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루빨리 집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저희는 몇 가지 부분을 무죄 주장에서 인정으로 돌리되 다만 그러한 사정들을 양형적인 주장으로 아울러서 재판부에 설명을 드려서 2년 6개월의 감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범단 무죄 주장이 이러한 리딩방 조직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손쉬운 변론 방법입니다. 범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조직을 범죄단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조직 체계도 느슨하고 사회 선후배들끼리, 동네 친구들끼리 또는 중학교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조금 나쁜 일을 했겠소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범단을 볼 수 있냐? 우리는 규율 체계도 없었다. 상당히 느슨한 관계였고 언제든지 집에 가려고 했으니 집에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 자체가 쉽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런 구속 사건에 있어서는요.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1심이건 2심이건 대부분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서두르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감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심에 있어서는 전략을 최대한 좀 펼쳐놓고 적극 주장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심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심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많은 주장을 펼쳐놓으면서 다방면의 전략을 그리고 다방면의 탈출구를 타진해보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사실상 마지막 기회거든요. 대법원에서 이런 사건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건 요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심에 있어서는 현실을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내가 집에 빨리 갈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의뢰인들이 보기에 변호사가 정말 멋있는 주장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뢰인 본인이 집에 빨리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주장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왜 지금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싶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 법입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안 받아들일 주장을, 재판부는 절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을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만 하고 있다면은, 형량도 높게 나온다면은, 안 그래도 억울한데 형량마저 많이 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사기죄 무죄 주장 당연히 받아들여본 경우 있고, 범단 무죄 당연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경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저희가 진행한 사건이고, 오히려 저희는 너무나 많은 사건을 진행해왔고 많은 경우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 무죄, 일부 무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보다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핵심적인 부분을 비껴나가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죄 주장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좀 의뢰인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변호사가 실제로 이 내 사건과 똑같은 사건,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최소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리딩방 사건 밑에 바람잡이, TM, 상담원, 팀장, 부총책, 총책, 팀원, 전반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이런 리딩방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 공급업자, 장을 공급하는 장집, 그 다음에 세탁책, 모든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성공 노하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관련된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고의 노하우로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